전주 한옥마을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한복점 앞에서 각상현은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65세가 된 그에게 아버지는 여전히 거대한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상현이 가게 간판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동백한복점이라는 낡은 간판이 11월의 차가운 바람에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동백이 40년간 운영했던 한복점이었습니다. 상현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분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마지막 감이 떠오를 때면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82세까지 바늘을 놓지 않았던 아버지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한복을 지으며 굳어진 손가락. 그 손으로 마지막까지 자식들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말이 많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은 늘 행동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족을 위한 아침을 준비하시던 모습. 명절이면 며느리와 손주들을 위해 직접 한복을 지어주시던 모습. 아버지는 말로는 사랑한다고 안 하셨지만 바늘 한 땀 한 땀에 마음을 담으셨어. 상현이 혼잣말했습니다. 40년 전 상현이 20대였을 때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한복재단은 정교함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1mm라도 틀리면 전체가 망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늘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간다. 마음이 없으면 옷도 생명이 없어진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고리타분한 잔소리로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의 깊은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상현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채취가 아직도 남아있는 작업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낡은 재봉틀, 정리정돈된 바늘통, 색색의 실들, 모든 것이 아버지가 사용하던 그대로였습니다. 3개월 동안 아무것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상현은 아버지의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이곳에서 아버지는 평생을 보내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시며 가족을 부양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 정말 힘드셨을 텐데 상현이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상현이 15세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혼자서 상현과 여동생 미영을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슬픔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부터 다시 재봉틀 앞에 앉으셨습니다. 하지만 밤늦게 홀로 술잔을 기울이시는 모습을 상현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눈물 한 방울 안 보이셨지만 혼자 계실 때는 얼마나 우셨을까. 상현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재혼을 권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일축하셨습니다. 오직 자식들만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상현이 서울로 대학을 간 후에도 아버지는 매달 용돈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복점 수입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는데도 자식 교육비만큼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그때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상현이 후회했습니다. 대학 시절 상현은 아버지의 직업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친구들은 대기업 임원이나 의사, 교수 등의 자식들이었는데 자신만 한복점 아들이라는 것이 창피했습니다. 아버지는 한복 장인이야. 전통을 지키는 소중한 일이야.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졸업 후 상현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년에 몇 번 고향에 내려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섭섭함을 표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많이 바쁘지? 건강만 하면 돼. 아버지의 한결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동생 미영은 상현보다 효녀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전주에 살면서 아버지를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그런 미영을 보며 상현은 늘 미안했습니다. 40대의 상현도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가끔 고향에 내려왔지만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제대로 이야기해 본 게 언제였을까? 상현이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직장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아버지와의 시간을 미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영 그 기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3개월은 달랐습니다. 뭔가 특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절정이 바로 마지막 밤의 특별한 밥상이었습니다. 그날 밤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상현이 눈을 감고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그날의 따뜻한 약속.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박동백은 새벽 4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82세의 나이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고집하셨습니다. 한복 장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그분의 하루를 지배했습니다. 몸이 움직이는 한 바늘을 놓을 수는 없지. 동백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 일과는 손운동이었습니다. 60년 넘게 바늘을 잡아온 손가락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관절염으로 뻣뻣해진 손가락을 하나하나 마사지하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부탁한다, 내 손아. 동백이 자신의 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5시가 되면 간단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혼자 사는 지 30년이 넘었지만 식사는 늘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쌀뜨물로 된장국을 끓이고 나물 몇 가지를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라도 정성을 들여야지. 동백의 철학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6시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집중력이 좋은 시간대였습니다. 하루의 첫 바늘은 늘 신중하게 시작했습니다. 첫 바늘이 옷의 운명을 결정한다. 동백이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동백의 한복은 전주에서도 유명했습니다. 40년간 쌓인 기술과 경험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핏. 정교한 바느질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여성 한복의 치마선이 아름답기로 유명했습니다. 동백만의 독특한 재단법으로 만든 치마는 입었을 때 자연스럽게 퍼지면서도 우아한 실루엣을 만들어냈습니다. 치마는 여인의 마음이야. 너무 뻣뻣해도 안 되고 너무 헐렁해도 안 돼. 딱 적당한 여유가 있어야 해. 동백의 한복 철학이었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주로 재단 작업을 했습니다. 천을 자르는 일은 가장 신중함을 요구했습니다. 한 번 잘못 자르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단은 의사가 수술하는 것과 같아.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걸 망친다. 동백이 늘 긴장하며 가위를 들었습니다. 정오가 되면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라디오를 들으며 간단한 점심을 먹고 30분 정도 눈을 붙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바느질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이때가 동백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늘이 천을 통과하며 내는 작은 소리, 실이 당겨지는 감촉, 모든 것이 명상 같았습니다. 바느질할 때는 마음이 고요해져 세상 시름을 다 잊게 돼. 동백의 고백이었습니다. 동백의 바느질은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한 땀 한 땀이 정확히 같은 간격으로 이어졌고 실의 장력도 완벽했습니다. 60년의 경험이 만들어낸 경지였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오면 동백은 늘 정중했습니다. 한복을 주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식용 한복, 회가변용 한복, 아이 돌복, 각각의 의미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한복은 그냥 옷이 아니야.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는 거지. 동백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특히 신부 한복을 만들 때는 더욱 정성을 들였습니다. 평생 한 번 입을 옷이라는 생각에 밤을 새워서라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 작업을 정리했습니다. 바늘과 가위를 깨끗이 닦고 실을 정리하고 작업대를 말끔히 치웠습니다. 도구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도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어. 동백의 철학이었습니다. 밤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 할 일을 계획했습니다. 가끔은 돌아가신 아내를 그리워하며 사진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하루 잘 보냈어. 아이들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잘 키우고 있으니까. 동백이 아내 사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주말에는 아들 상현이나 딸 미영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면 동백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하는 식사가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차려주시면 어떡해요? 자식들이 미안해할 때마다 동백은 웃었습니다. 아버지, 노릇이라는 게 밥 해주는 것밖에 없다. 동백의 소박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동백에게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작업하고 무언가를 계획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뭔가 바쁘신 것 같은데. 미영이 물어봤을 때도 동백은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 그냥 나이 들어서 부지런해졌나 봐. 동백의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동백은 정말 특별한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의 기술을 집대성한 무언가를. 그리고 그것은 자식들에게 줄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바늘 끝에 담긴 82년의 인생, 40년의 장인 정신. 이 모든 것을 담은 특별한 작품을 완성하려 했습니다. 박동백은 표현에 서툰 아버지였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같은 말을 입 밖으로 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상현이 20대였을 때 일입니다.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상현을 위해 동백은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상현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3시간 동안 끓였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요리를 하시다니 상현이 놀랐습니다. 남자도 요리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동백이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그 갈비찜을 위해 며칠 전부터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비법을 물어봤다는 것을, 여러 번 실패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연습했다는 것을. 동백의 사랑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상현이 대학생일 때 아버지는 매달 정확히 15일의 용돈을 보내주셨습니다. 당시로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한복점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는데도 용돈만큼은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매달 정확히 같은 날에 보내실 수 있었을까?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아버지는 용돈을 위해 따로 돈을 모아두고 계셨습니다. 동백은 자신의 식사를 줄여서라도 자식들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려 했습니다. 상현이 서울에서 자취할 때 가끔 집에서 반찬을 보내주셨는데 그때마다 정성이 가득 담긴 밑반찬들이었습니다. 아들이 혼자 사는데 제대로 먹어야지. 동백이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만드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딸 미영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영이 결혼할 때 동백은 6개월 동안 직접 한복을 지어주셨습니다. 신부 한복, 패백 한복, 이바지 한복까지 총 5벌의 한복을 혼자서 완성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미영이 말렸습니다. 딸 결혼에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뭐가 있겠나. 동백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한복들은 정말 예술품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술을 놓고 금박을 입히고 색동까지 직접 맞췄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만든 정성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미영이 결혼식 때 그 한복을 입고 나타났을 때 하객들이 모두 감탄했어. 상현이 그때를 회상했습니다. 동백의 손자들에게도 할아버지의 사랑은 특별했습니다. 첫 돌이면 직접 돌복을 지어주고 입학식이면 새 한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언제 만드셨어요? 손자들이 신기해할 때마다 동백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은 마법의 손이야. 뭐든지 만들 수 있어. 동백이 손자들에게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을 수선해서 계속 입고 신발도 수리해가며 신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식들을 위해 아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 자신에게는 정말 인색하셨어. 상현이 아버지를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백이 병원에 가시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이 아프셨지만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어서 혼자 참으셨습니다. 심각한 상태가 되어서야 병원에 가시곤 했습니다.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상현이 답답해할 때마다 동백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괜찮은 걸 뭘 그래.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지. 동백의 대답이었습니다. 동백의 무뚝뚝함은 때로 오해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상현이 결혼 소식을 알렸을 때도 그래, 잘됐다라는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던데 상현이 서운해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안 사실은 동백이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시며 기뻐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전해준 이야기였습니다. 동백 씨가 그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혼자 중얼거리면서 웃으시더라고. 이웃의 증언이었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에 달려가서도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됐다라고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손자를 위한 베네쩌고리를 밤새 만드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은 늘 이런 식이었어. 말로는 표현 안 하시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셨지. 상현이 깨달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동백이 특히 서운해하신 것은 상현이 서울 생활에만 몰두할 때였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내려오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괜찮다. 바쁜 걸 어떻게. 동백은 말씀하셨지만 속으로는 많이 서운하셨을 것입니다. 나중에 미영을 통해 들은 이야기지만 그런 명절 때마다 동백은 혼자 상을 차리고 앉아 계셨다고 했습니다. 상현을 위한 자리까지 마련해 놓고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줄 몰랐어. 상현이 후회했습니다. 동백의 마지막 몇 년은 외로우셨을 것입니다. 혼자 사시면서 아픈 곳도 많아지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하지만 그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괜찮다.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자식들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3개월간 동백에게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자식들에게 자주 연락을 하시고 뭔가 특별한 일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다르셨어. 평소보다 더 따뜻하시고 더 세심하시고. 상현이 그때를 회상했습니다. 그것은 동백의 마지막 선물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평생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마지막으로 전하려는 준비였습니다. 3개월 전부터 박동백에게는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규칙적이던 생활 패턴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딸 미영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뭔가 다르신 것 같은데.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 다르다고? 동백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평소 저녁 7시면 모든 작업을 마치던 동백이 밤 10시까지 작업실에 불을 켜두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미영이 걱정했습니다. 동백은 뭔가 특별한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천을 주문하고 특별한 실을 구입했습니다. 40년간 한복점을 해오면서 본 적 없는 고급 자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비싼 천은 왜 사셨어요? 미영이 궁금해했습니다. 특별한 손님 것이야. 신경 쓰지 마. 동백의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손님이 가게에 온 적은 없었습니다. 미영이 가게를 지켜볼 때도 평소와 다른 손님은 없었습니다. 동백의 또 다른 변화는 자식들에게 더 자주 연락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하시던 분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현아,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니? 동백의 전화가 늘어났습니다. 아,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는 건강하시죠? 상현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괜찮다. 너 건강만 하면 돼.
동백에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전화 목소리에 평소보다 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고 싶지만 차마 못하겠다는 듯한. 동백은 또한 이상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현아, 너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뭐였지? 동백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음식이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상현이 의아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아버지가 해준 음식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나 해서. 동백의 질문이었습니다. 상현은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해주신 음식들, 특별한 날이면 끓여주시던 미역국, 아플 때 끓여주시던 죽, 명절에 만들어주시던 송편, 미역국이요. 생일날마다 끓여주신 미역국. 상현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미역국. 동백이 뭔가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미영아, 너는 어떤 반찬을 제일 좋아했지? 동백의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담그신 김치요. 특히 총각김치. 미영의 대답이었습니다. 총각김치. 맞다. 동백이 또 메모하는 듯 했습니다. 동백은 또한 평소 하지 않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청소를 더 꼼꼼히 하고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대청소를 하세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나이 들면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모으게 되더라. 정리 좀 해야지. 동백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습니다. 동백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물건들을 따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유품, 자식들의 어린 시절 사진, 한복 작업 도구들, 특히 자신이 직접 만든 한복들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자식들과 손자들을 위해 만든 한복들을 정성스럽게 다시 다려서 정리했습니다. 이 옷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동백이 한복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동백은 또한 이상한 쇼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검소하게 사시던 분이 갑자기 고급 식재료들을 사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우, 전복, 대게.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고급 재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비싼 것들은 왜 사세요? 미영이 놀랐습니다. 가끔은 좋은 것도 먹어야지. 나이 들어서 언제 또 먹어보겠나. 동백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백은 그 음식들을 혼자 드시지 않았습니다. 냉동고에 차곡차곡 보관만 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아. 미영이 상현에게 전화했습니다. 무슨 계획? 상현이 궁금해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특별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 미영의 직감이었습니다. 동백의 가장 큰 변화는 작업실에서 나타났습니다. 평소 깔끔하게 정리된 작업실이 어수선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한 한복 두 벌이 제작 중이었습니다. 하나는 남성용, 하나는 여성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어떤 한복보다도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 이 한복들은 누구 것이에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 것이야. 동백의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그 한복들의 치수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남성용은 상현의 치수, 여성용은 자신의 치수였습니다. 설마. 미영의 마음에 불안이 스쳤습니다. 동백은 또한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작업을 마치고 나면 그 수첩에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아버지가 일기라도 쓰시나? 미영이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동백은 자신의 마지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줄 마지막 선물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그 계획의 절정은 바로 마지막 밥상이었습니다. 박동백의 수첩에는 치밀한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자식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을 위한 완벽한 설계도였습니다.
D-30일 한복 재단 완료. 투첩의 첫 번째 줄이었습니다. 동백은 한 달 전부터 상현과 미영을 위한 특별한 한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의 기술을 집대성한 최고의 작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상현을 위한 남성 한복은 진회색 명주에 은색 매화 문양을 수놓았습니다. 조용하고 의젓한 상현의 성격에 맞춘 디자인이었습니다. 미영을 위한 여성 한복은 연분홍 명주에 금색 나비 문양을 정교하게 수놓았습니다. 활발하고 밝은 미영의 성격을 담은 색감이었습니다. 이 한복들은 내 평생 최고 작품이 될 거야. 동백이 바느질하며 혼잣말했습니다. 한 땀 한 땀에 아버지의 사랑을 담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업하며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손이 아파도 눈이 침침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D-20일 메뉴 확정 수첩의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동백은 자식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상현이 좋아하는 미역국, 미영이 좋아하는 총각김치, 그리고 가족이 함께 즐겨 먹던 잡채와 불고기. 한 번에 다 만들 수 있을까? 동백이 걱정했습니다. 82세의 나이에 그 많은 음식을 혼자 준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미역국을 끓여보고, 김치를 담가보고, 잡채, 양념을 맞춰봤습니다. 완벽한 맛을 위해 몇 번이고 시도했습니다. D-15일 식재료 구입 계획의 세 번째 단계였습니다. 동백은 최고급 재료들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한우 1등급 고기, 싱싱한 미역, 직접 담근 김치용 배추. 평생 자신을 위해서는 써본 적 없는 돈을 쓰며 재료를 모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최고로 해주고 싶어. 동백의 마음이었습니다. D-11 초대장 준비 네 번째 단계였습니다. 동백은 자식들을 부르기 위한 핑계를 생각했습니다. 그냥 와라고 하면 의심할 것 같았습니다. 자연스러운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다고 해야겠다. 동백이 결정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이야기라면 자식들이 무조건 올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이지만 마지막이니까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D-7일 최종 리허설 다섯 번째 단계였습니다. 동백은 혼자서 전체 과정을 연습해봤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보기, 오전에 음식 준비 시작, 오후에 상 차리기, 시간 계산을 정확히 해봤습니다. 4시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동백이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나이 든 몸으로 그 많은 일을 하기에는 버거웠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 마지막이니까. 동백의 의지였습니다. D-3일 마음 정리 여섯 번째 단계였습니다. 동백은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평생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지. 동백이 후회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감정 표현에 서툴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은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말해야겠어. 동백의 다짐이었습니다. D-1일 최종 점검 일곱 번째 단계였습니다. 동백은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는지 점검했습니다. 한복은 완성되었고 재료들은 준비되었고 마음의 준비도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구나. 동백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동백은 잠들기 전에 아내의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아이들한테 우리 마음을 전할 거야. 그동안 제대로 못해준 것들. 동백의 고백이었습니다. D-Day 마지막 밥상.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동백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을 뜬 것입니다. 너무 일찍 일어났지만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완벽해야 해. 동백이 다짐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옷을 갖춰 입었습니다. 평소 입던 작업복이 아니라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정장이라 어색했지만
오늘만큼은 격식을 갖추고 싶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 마지막 재료들을 샀습니다. 싱싱한 미역, 데친 콩나물, 갓 담근 두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뭔 좋은 일 있어요? 옷도 말끔히 차려입고 시장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와요. 오랜만에 밥 해줄 거예요. 동백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본격적인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평생의 요리 실력을 총동원해 최고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미역국은 3번 우려내고 불고기는 양념을 하루 전부터 재워뒀습니다. 잡채는 당면을 삶고 야채를 하나하나 볶아서 정성스럽게 버무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만 남았어. 동백이 한복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현과 미영을 위해 정성껏 만든 한복을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선물 상자에 넣고 리본까지 달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곧 자식들이 올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동백이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상현아, 나 좀 급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박동백의 전화는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상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상현은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82세의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전화하시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가족들과 상의할 게 있다고 하더라. 동백의 말에 상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상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자세한 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오늘 저녁에 집으로 올 수 있겠니? 동백의 요청이었습니다. 상현은 즉시 회사에 조퇴를 신청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문제라면 무엇보다 우선이었습니다. 미영에게도 같은 전화가 갔습니다. 미영아, 너도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라.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동백의 말투는 진지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미영도 불안해했습니다. 그냥 와. 저녁은 아버지가 준비할 테니까 걱정 마라. 동백이 말했습니다. 미영은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급히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건강검진에서 뭔가 나왔나 봐. 미영이 걱정하며 운전했습니다. 상현과 미영은 거의 동시에 아버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형,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 미영이 상현에게 물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뭔가 나왔다고 하시던데 너한테는 뭐라고 하셨어? 상현도 불안해했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 가족들과 상의할 게 있다고. 미영의 답변이었습니다. 두 남매는 서로를 보며 최악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82세의 나이에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나왔다면 들어와라. 동백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상현과 미영은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작업복을 입고 계시던 아버지가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머리도 말끔히 빗고 면도도 깔끔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차려입으셨어요? 상현이 의아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식들이 오는데 좀 단정해야지. 동백의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남매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슨 중요한 발표를 앞둔 사람 같은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건강검진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일단 앉아라. 아버지가 저녁을 준비했어. 동백이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상현과 미영은 식탁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상차림이었습니다. 고급 그릇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고 음식의 가짓수도 평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아버지, 이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상현이 감탄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했지. 오랜만에 자식들 밥 해주고 싶어서. 동백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미역국, 불고기, 잡채, 각종 나물, 총각김치. 어린 시절 명절에나 볼 수 있었던 풍성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이 미역국, 내 생일 때마다 끓여주시던 그 미역국이네요. 상현이 감동했습니다. 맞아. 내가 제일 좋아하던 거야. 동백이 뿌듯해했습니다. 이 총각김치도 제가 어렸을 때 맨날 달라고 조르던 거예요. 미영도 옛날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 다 기억하고 있어. 동백의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평소와 다른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평소 과묵하던 분이 오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하셨습니다. 상현아, 너 어렸을 때 이 미역국만 끓여주면 아무리 토라져 있어도 기분이 좋아졌었지. 동백의 회상이었습니다. 그랬나요? 기억 안 나는데. 상현이 쑥스러워했습니다. 미영이는 총각김치 없으면 밥을 안 먹겠다고 때를 쓰던 게 생각나네. 동백이 계속 추억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미영이 놀랐습니다. 두 남매는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평소 말이 없으시던 분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뭔가 다르신 것 같은데. 상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평소와 같은데. 동백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움인지 사랑인지 아니면 아쉬움인지. 아버지, 건강검진 결과 이야기 좀 해주세요. 계속 신경 쓰여서 미영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그냥 같이 밥 먹는 게 더 중요해. 동백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상현과 미영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자리를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천천히 들어볼게요. 오늘은 아버지 말씀대로 해요. 상현이 결정했습니다. 동백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의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그냥 가족끼리 오랜만에 같이 있자. 동백의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현과 미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마지막 저녁이 될 거라는 것을. 저녁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박동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뭔가 준비해둔 것이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 기다려봐. 아버지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 동백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상현과 미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이 평소와 너무 달라서 불안했습니다. 형, 아버지가 정말 이상하지 않아? 마치 무슨 작별 인사라도 하시는 것 같아. 미영이 걱정스럽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건강검진에서 정말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건 아닐까? 상현도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동백이 2개의 포장된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였습니다. 이걸 너희에게 주려고 해. 동백이 상자들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상현이 궁금해했습니다. 열어봐라. 아버지가 특별히 만든 거야. 동백의 기대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상현이 먼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남성 한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회색 명주에 은색 매화 문양이 수놓인 정말 아름다운 한복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걸 언제 만드셨어요? 상현이 감탄하며 한복을 들어 올렸습니다. 3개월 동안 틈틈이 만들었지. 내 평생 최고 작품이야. 동백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영도 자신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연분홍 명주에 금색 나비 문양이 수놓인 여성 한복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에, 이런 한복은 처음 봐요.
너무 아름다워. 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나비 문양을 넣었어. 예쁘지? 동백이 기뻐했습니다. 두 남매는 한복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정성과 기술이 집약된 작품들이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한복은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걸 왜 만드셨어요? 너무 고급스러운데. 창현이 당황했습니다. 평생 너희를 위해 해준 게 별로 없었잖아. 이것만큼은 제대로 해주고 싶었어. 동백의 진심이었습니다. 동백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창현아, 너는 항상 조용하고 의젓했어. 그래서 은색매화를 넣었지. 매화는 추위에도 굴복하지 않고 피는 꽃이야. 너처럼 말이야. 창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미영아, 너는 항상 밝고 활발했어.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예뻤지. 그래서 금색 나비를 넣었어. 미영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들을 얼마나 자세히 관찰하고 사랑하고 계셨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미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아버지가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한 건데. 동백이 미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동백은 더욱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 동백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창현과 미영은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건강검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어디 아프신 거예요? 창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건강에는 문제 없어. 건강검진 이야기는 거짓말이었어. 동백의 고백이었습니다. 거짓말? 두 남매가 동시에 놀랐습니다. 너희를 부르려고 핑계를 댄 거야.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동백이 설명했습니다. 창현과 미영은 안도하면서도 당황했습니다.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니 다행이었지만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신들을 불렀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럼 뭘 말씀하시려고? 미영이 물었습니다. 동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82년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평생 감정 표현을 잘 못했어. 특히 너희들에게. 동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창현이 뭔가 예감하며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고맙다는 말도 별로 안 했지. 그게 내 평생 후회야. 동백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두 남매는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제대로 말하고 싶었어. 동백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창현아, 미영아. 동백이 자식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해. 너희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동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2년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마워. 이런 아버지를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함께 해줘서. 창현과 미영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야말로 감사해요. 이렇게 키워주셔서. 창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모르는 사람 없어요. 말로 안 하셔도 다 알고 있었어요. 미영도 눈물로 답했습니다. 그 순간 박동백의 마지막 밥상은 완성되었습니다. 평생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이 드디어 전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박동백과 자식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생 나누지 못했던 진솔한 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동백은 82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창현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어서. 동백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상현과 미영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둘 다 아버지가 준 한복을 소중히 안고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몸 조심하세요. 자주 뵐게요. 미영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 건강하게 지내거라. 동백이 자식들을 배웅했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후 동백은 혼자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 동백이 혼잣말했습니다.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오늘 하루를 보고했습니다. 여보, 오늘 아이들한테 우리 마음을 다 전했어. 이제 후회 없어. 동백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밤 동백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편안했습니다. 정말 좋은 하루였어. 동백이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 평소처럼 일어나려던 동백은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게 뭐지? 동백이 가슴을 누르며 신음했습니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동백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전화를 해야 해. 동백이 간신히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들, 동백이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떠올렸습니다. 동백은 간신히 전화기까지 기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동백의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상황실 직원이 물었습니다. 동백은 간신히 주소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3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동백을 발견했을 때 이미 의식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의심, 즉시 병원으로 이송. 구급대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82세의 나이와 심각한 상태 때문에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상현에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드님이세요? 아버님이 응급실에 계신데 즉시 오셔야겠습니다. 간호사의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상현이 당황했습니다. 상현은 급히 회사를 나와 전주로 향했습니다. 미영에게도 연락해서 같이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미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동백은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아직 생명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 아버지 상태가 어떤가요? 상현이 주치의에게 물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상현과 미영은 중환자실 문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밥을 해주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상태가 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제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미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이런 걸 예감하신 걸까? 상현이 불안한 생각을 했습니다. 3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으로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가족분들과 잠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의사의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상현과 미영은 상담실로 따라갔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버님께서 방금 전 돌아가셨습니다. 의사의 안타까운 선고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미영이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상현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웃으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상현이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동백은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어제의 환한 미소는 사라지고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어제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미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동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82년의 긴 여행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제 마지막 인사를 하신 거였구나. 상현이 깨달았습니다. 특별한 밥상, 한복 선물,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하신 사랑 고백. 모든 것이 마지막 작별을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식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상현과 미영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실에는 아직도 아버지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이 도구들을 어떻게 정리하지? 상현이 재봉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그대로 두자.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미영의 답변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서랍을 정리하던 중 상현이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몇 달간 늘 적어두시던 그 수첩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상현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을 열어보니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놀라운 내용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선물을 위한 계획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영아, 이것 좀 봐. 상현이 미영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수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점 상현이와 미영이를 위한 한복 제작, 내 평생 최고의 작품으로. 2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준비, 상현이는 미역국, 미영이는 총각김치. 3점 그동안 못했던 말들, 꼭 하기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상현과 미영은 수첩을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셨구나. 미영이 울먹였습니다. 수첩의 중간 부분에는 더욱 자세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현이는 어렸을 때부터 의젓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울지 않고 동생을 챙겼다. 그래서 매화 문양을 넣었다. 매화는 추위에도 굴복하지 않는 꽃이다. 미영이는 항상 밝고 활발했다.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나비 문양을 넣었다.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처럼. 아버지가 얼마나 자세히 자식들을 관찰하고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수첩의 뒷부분에는 더욱 감동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밥 한 끼가 전부다. 하지만 그 밥 한 끼에 내 모든 사랑을 담았다. 평생 감정 표현에 서툴렀던 것이 가장 큰 후회다. 하지만 마지막만큼은 제대로 전하고 싶다. 상현과 미영은 수첩을 읽으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최종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상현아, 미영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면 이 수첩을 읽고 있을 것이다. 놀라지 마라. 아버지는 행복했다. 마지막 밤에 너희들과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동안 못했던 말들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너희들은 아버지의 자랑이다.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 아버지가 만든 한복을 입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가끔 아버지가 해준 밥맛을 기억해다오. 사랑한다. 정말 많이 사랑한다. 아버지가. 상현과 미영은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고 오열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걱정해 주셨는지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상현이 수첩을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수첩에는 또 다른 놀라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복점 운영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상세한 매뉴얼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상현이나 미영이가 한복점을 이어받고 싶다면 이 방법을 참고해라. 한복 제작의 핵심은 정성이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손님은
단순히 옷을 사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자식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형,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셨다니. 미영이 감동했습니다. 우리가 한복점을 이어받을 것까지 고려하셨구나. 창현도 놀랐습니다. 수첩의 마지막에는 특별한 부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마지막 한복들은 너희들이 결혼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에 입어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어라.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다. 우리 가족의 사랑과 전통이 담긴 유산이다. 그리고 가끔은 가족끼리 모여서 밥을 먹어라. 아버지가 해준 밥맛을 기억하며 가족의 사랑을 이어가라. 창현과 미영은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를 읽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미래까지 걱정해 주셨는지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구나. 창현이 감격했습니다. 수첩 맨 뒤에는 작은 봉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상현이와 미영이에게로 시작하는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일 것이다. 슬퍼하지 마라. 아버지는 너희들 덕분에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82년을 살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너희들 같은 자식을 둔 것이다. 너희들은 아버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로 자랐다. 창현아, 너는 항상 책임감이 강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동생을 잘 챙겨주었다. 아버지는 내가 얼마나 든든한 아들인지 알고 있다. 미영아, 너는 항상 밝고 따뜻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웃음을 잃지 않는 내 모습이 아버지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라. 그것이 아버지가 바라는 전부다. 아버지의 한복점이 궁금하다면 언제든 이어받아라. 하지만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한다. 가끔 가족끼리 모여서 밥을 함께 먹어라. 그리고 그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해다오. 너희들을 낳고 키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고맙고 사랑한다. 아버지, 박동백. 편지를 다 읽은 상현과 미영은 서로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 이렇게 깊고 따뜻했다는 것에 감동받았습니다. 형, 우리 아버지 유언대로 해요. 자주 만나서 밥같이 먹어요. 미영이 제안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아버지가 해주신 밥맛을 기억하자. 아이들에게도 전해주고. 상현이 동의했습니다. 그날 이후 상현과 미영은 아버지의 당부를 지키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은 꼭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수첩은 두 남매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은 한복이 아니라 사랑이었구나. 창현이 깨달았습니다. 바늘 끝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 밥상에 담긴 아버지의 정성,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박동백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창현과 미영은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며 매달 한 번씩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미영이 아버지의 집 부엌에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말입니다. 아버지가 자주 만들어 주시던 미역국 한번 끓여볼까? 미영이 제안했습니다. 좋아. 나는 아버지 레시피로 총각김치 담가봤어. 창현이 김치통을 가져왔습니다. 두 남매는 아버지의 요리법을 하나씩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맛을 재현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손맛이 그리워. 미영이 국을 젓으며 말했습니다. 정성이 부족한가 봐.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셨어. 상현도 감탄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면서 두 사람은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형, 그런데 한복점은 어떻게 할 거예요? 미영이 궁금해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 아버지처럼 할 수 있을지. 상현이 망설였습니다. 상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복 만들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전주에 내려와서 아버지의 도구들을 만져보며 연습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 바늘 한 번 제대로 못 놓겠더라고. 상현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에 적힌 기법들을 하나씩 따라해보며 실력을 늘려갔습니다. 아버지의 40년 경험을 몇 개월 만에 따라갈 수는 없지만 천천히 배워갈 거야. 상현의 계획이었습니다. 미영도 가끔 도와주었습니다. 바느질은 서툴렀지만 디자인 감각은 뛰어났습니다. 형이 기술을 담당하고 제가 디자인을 도와드릴게요. 미영의 제안이었습니다. 두 남매가 힘을 합치니 점점 형태를 갖춰갔습니다.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한복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작품이 나왔어. 상현이 기뻐하며 완성된 아동 한복을 보여주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아버지가 보시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미영이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한복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아동복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른 한복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동백한복점 이대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손님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아버지 때를 기억하는 단골들이 찾아왔고 입소문을 듣고 새로운 손님들도 왔습니다. 박 사장님 솜씨가 아버지를 많이 닮으셨네요. 단골 손님의 칭찬이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계속 배워가겠습니다. 상현의 겸손한 답변이었습니다. 6개월 후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상현의 아들 준호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셨던 것처럼 저도 직접 만들어 드릴게. 상현이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준호의 신랑 한복을 만들면서 상현은 아버지를 더욱 그리워했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만드셨을까 상상하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셨다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상현이 바느질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땀 한 땀에 아들에 대한 사랑을 담았습니다. 결혼식 날 준호가 입은 한복을 본 하객들이 모두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한복이네요. 어디서 만드셨어요? 하객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상현은 그 순간 아버지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결혼식 후 가족들이 모여 축하 만찬을 가졌습니다. 상현이 직접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가 해주시던 미역국이에요. 상현이 국그릇을 내놓았습니다. 할아버지 맛과 똑같아요. 준호가 감탄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각동백을 그리워했습니다. 비록 자리에는 없지만 마음속에는 늘 함께 계신다고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아버지가 할아버지 뜻을 잘 이어가고 계세요. 준호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상현은 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한복도 만들고 요리도 배우고 있어요. 아버지처럼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상현의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가족끼리 자주 모여서 밥 먹고 있어요. 아버지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상현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2년 후 동백한복점은 전주에서 유명한 한복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전통의 맛집으로 소문났습니다. 상현은 아버지의 기법을 완전히 익혔고 이영의 디자인 감각까지 더해져 더욱 아름다운 한복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밥상이 우리 가족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었어. 상현이 깨달았습니다.
그 밥상에서 시작된 사랑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늘 끝에 담긴 정성, 밥상에 담긴 사랑, 모든 것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매년 아버지 기일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아버지가 해주시던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박동백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밥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창현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랑은 대를 이어 전해지고 그 사랑이 담긴 밥상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82세 박동백 할아버지의 마지막 밤과 65세 아들 상현 씨의 깨달음 어떠셨나요? 평생 무뚝뚝했던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전한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지 보셨습니다. 바늘 한 땀 한 땀에 담긴 아버지의 정성, 밥상 하나하나에 담긴 무한한 사랑.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사랑은 거창한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행동들로 전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대를 이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과 함께 밥을 드시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밥상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